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야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그동안 별거 없이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의 근황은 채널의 커뮤니티에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고요. 한 번 더 말씀으로 드리자면 양자역학, 불교 사상, 주역, 셀룰러 메모리, 아카식 레코드 등의 유사과학의 범위까지 그리고 전자기학도 공부를 했었고요. 정말 많은 그 사색의 시간 보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양자기억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요. 기적의 발현이라든지 제가 언급 드린 적 있는 동기 감흥의 개념까지도 얽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색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자역학, 동양철학, 유사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 말씀을 쭉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여러분들 이런 영상 한번 보시면서 지적인 경험치를 높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느낌으로 전해 드리려고 해요.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깊고 복잡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이번 영상에 모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에 호감을 느끼시고 밑에 댓글로 좀 더 깊은 내용, 양자역학에 대한 깊은 내용, 주역에 대한 깊은 내용 또는 유사과학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루어 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더 깊이 다루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난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 앞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서포트를 하면서 응원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로 이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었죠. 대한민국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가슴 한켠 짠해지는 그런 한 구절이 되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DNA에 저장이 돼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양자역학 및 유사과학에서 저는 그 해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명리학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양자역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양자역학이 동양의 주역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서 탄생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사진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노벨상 수상자 닐스 보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닐스 보어 가문의 문장인데 중앙에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닐스 보어는 이 주역의 태극과 음양 사상에서 양자역학의 상보성 이론을 착안을 해내었지요. 자, 이러한 양자역학을 깊이 탐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3차원의 존재는 4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차원을 제외한다면 우리들은 3차원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양자역학이라든지 그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천체 물리학에서도 4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양자역학과 천체 물리학이 맞물리는 개념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대폭발 이후에 감마선이던 파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크로파의 장파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지구 밖을 벗어나고 태양계를 벗어나게 되면 우주, 빈 공간이 나오죠. 진공 상태의 우주에 과연 저 마이크로파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를 알아보니까 이걸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될 수 있는 복사라는 의미는 빛, 전파, 에너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마이크로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로파가 우주 전역에 펼쳐져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깊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이크로파에서 측정되는 온도는 절대 온도 2.7K가 되더라. 이걸 섭씨로 이야기하면 영하 270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진공인 상태에 영하 270도에 이르는 온도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기존의 물리학이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발할 수 있는 양자 요동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영하 270도에 이르는 상태의 진공에도 어떤 에너지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을 제로 포인트 필드, 0점 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절대 온도 0도라는 개념은 기체를 온도를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드는데요. 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절대 온도 0K라고 이야기합니다. 섭씨 영하 273.15도가 절대 온도 0K고요. 이론상 가장 낮은 우주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차가운 온도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고요. 지금 나사에서도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우주의 공허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빈 듯이 보이지만 빈 곳이 아니지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과 그 개념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양자역학의 제로 포인트 필드, 0점장 에너지는요, 우리가 그동안 신기하게 생각해왔던 여러 현상들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민족성의 이 세대전이 현상이라든지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다중인격의 현상, 사람이 어떻게 17개 정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동기 감흥의 원리 또한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이라고 하죠. 종교를 믿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기적과 예언은 동일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과학의 세포기억설, 셀룰러 메모리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았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능력이나 기억들을 이식받은 사람이 물려받는다는 그런 유사 과학이죠. 이러한 것들도 제로 포인트 필드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과학 발전에만 이바지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역할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요, 양자역학은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를 탐구하는 형이상학과 연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이 형이상학은 동양의 주역에 이르러서는 도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동양의 도와도 그 개념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미시세계인 양자역학에 들어가기 이전에요, 거시세계인 우주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주는 4%의 알려진 물질과 31%의 미약인 암흑물질, 그리고 75%의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죠. 빈 곳은 없습니다. 빈 듯이 보일 뿐. 그래서 이 절대온도 0도의 상태, 진공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양자요동, 이 양자요동은 서로 청력을 일으키고요, 이 청력에 의해서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거시세계에서 천체 중 가장 큰 천체라고 말하자면 바로 이 블랙홀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시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 블랙홀은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블랙홀 주위에 빛이 지나가다가 빨려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고, 빛뿐만 아니라 전파까지도 저 사건의 지평선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저곳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까지 사고를 확장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시세계 천체를 봤으니 미시세계 원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양자역학을 언급을 드릴 텐데요. 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트랜지스터, 레이저, 초전도체 등이 나왔다고 간혹 영상에서 그런 멘트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트랜지스터, 레이저, 초전도체는 양자역학 이전에 이미 그 실험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발견 또는 발명된 것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온 이후에 그 원리가 양자역학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반인들에게 혼돈을 줄일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원자 한번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안에는 더 작은 입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 쌍의 쿼크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각각을 전부 다 하나하나의 개념을 가장 작은 밀입자 또는 솔입자 또는 양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도저히 3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도약이라고 있는데요, 이 양자도약은 전자가 지금 전자 궤도가 보이시죠?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 궤도로 가고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 궤도로 들어온다는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자가 궤도상 이동을 할 때 순간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라졌을 동안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저 전자의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분명히 0점장 에너지, 제로 포인트 필드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자역학의 신비함은 양자얽힘에 있습니다. 하나의 입자를 두 개로 쪼개거나 또는 각각의 양자를 가까이서 서로
관련성 있게 결부시켜 놓게 되면 두 양자는 얽힘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자가 얽혀버리게 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현상을 발현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A라는 양자를 지구에 두고 B라는 양자를 우주의 끝에 두었다 손 칠지라도 A라는 양자 상태가 결정이 되면 우주 끝에 있는 B라는 양자도 동시에 그 상태가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현재 우주에서는 빛보다 빠른 무엇은 없다고 정설이 되어 있는데, 양자 얽힘 현상은 빛보다 빠른 어떤 그 현상을 발현시킴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추측 불가능한 4차원의 개념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신기하죠. 3차원인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거시계에서 가장 큰 천체인 이 블랙홀과 미시계에서 가장 작은 입자인 양자 사이에도 모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동일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결부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신기하다, 경이롭다 라고 하는 그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앞서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결론을 먼저 언급드렸었는데, 역시나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3차원의 존재는 4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도약과 양자 얽힘을 이용하여 과학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언정 그 진면모, 그곳에 담긴 진실은 영원히 수수께끼로서 풀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역학과 유사과학에 대해서 총론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이 각각 상당히 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한번 강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 양자역학과 추역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